오늘 우리가 이제 입시물리, 입시과학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연력학입니다. 인류가 초창기에는 당연히 걸어다녔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가축을 이용했네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좀 멀리까지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아주 멀리까지 가기가 충분히가 있었죠. 있어요. 말도 당연히 힘들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말을 동시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대량 수송 그리고 또 플러스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을 이용해서 결국엔 이제 열기관이죠. 그게 초창기 증기기관 같은 외연기관이었던 지금의 이제 내연기관, 자 실린더 내부에서 직접 연소가 일어나는 내연기관까지. 그래서 이런 연력학적인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쓰는데 나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즉 자동차 이런 게 좀 관심 있어. 이런 것들도 꽤 괜찮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내연기관으로서가 즉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석유 베이스의 종식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외연기관이 또 대두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나무를 태워가지고 기관을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순간 까먹었다. 어쨌든 그런 기관, 열기관들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계속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력학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기체에 관한 법칙들을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이 기체에 대한 법칙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에서 볼 법칙, 샤르 법칙 이런 걸 배웠었는데요. 이게 화학에도 나와요. 물론 화학 2에서 이제 기본으로 나오게 되겠죠. 기체 법칙 뭐 있었습니까? 하면 첫 번째 보일 법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학적 얘기로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연력학의 얘기들은 조만간 아니죠. 그래도 몇 달 더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조명될 일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보일 법칙 얘는 온도가 일정한 전제 조건 하에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압력을 1기압에서 2기압 올렸더니 부피가 1리터에서 0.2리터가 됐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압력을 1기압에서 2기압 올렸더니 부피가 1리터에서 0.5리터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거든 이런 거예요. 압력 부피곱이 일정해. 이게 반비례의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연력학에서는 이걸 온도가 일정한 등온한 상태에서 팽창 또는 압축으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화학의 얘기에서는 X축 압력축에 대해서 Y축 부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지요 했고 요 온도는 일정한 이런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샤르 법칙이 있었네요. 이 샤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전제 조건 하에서 온도를 올리더니 부피가 증가하네요 했습니다. 근데 온도를 올릴 때 부피가 증가한다? 어떤 식으로 증가합니까 하면 X축 0도씨 그래서 T도씨와 같은 섭씨 온도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Y축 부피를 봤더니 0도씨 부피를 V0로 삼았을 때 T도씨에서의 부피는 VT, T도씨에서의 부피는 V0,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273 플러스 T라는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0도씨 부피 대비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하거든이라는 그런 샤르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온도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였으면 부피가 0이 되죠. 근데 실제 기체는 어떻습니까 하면 실제 기체는 마이너스 273도씨 되기 전에 액체가 다시 기체가 액체로 액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체는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게 섭씨 온도에 대해서 부피가 비례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비례는 정비를 얘기합니다. y = ax의 그래프를 원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섭씨 온도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 C를 0 켈빈으로 삼고 0도 C를 273 켈빈으로 삼고 T도 C가 되면 273 플러스 T라는 켈빈 온도를 삼는데 이걸 우리는 절대 온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절대 온도로 잡아 보아하니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T분의 부피 V가 일정해야 할 때 이 T는 절대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서 2배 올라가야 부피가 2배 증가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일-샤를 법칙을 합한 게 보일-샤를 법칙인데요. T분의 PV 값이 일정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얘는 그 앞에 게일리산이라는 사람이 기체끼리 반응했더니 기체 간에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하거든요 라는 실험 법칙, 경험 법칙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에 대해서 그 전까지 알려져 있던 원자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라는 것을 아보가드로가 들고 나오고, 그래서 온도 압력이 같다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같은 분 속에는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지. 즉 기체 분자의 크기는 비록 다양할지라 하더라도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 부피에 대해서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만하다 보니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부피와 그 분자의 개수가 비례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다 합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주네요. 그래서 T분의 PV 값이 일정했는데 이때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하더라?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특정한 비례 상수로 기체 상수 R을 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인 게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 이꼴 NR T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체 상수 R을 제시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 22.4리터에 기체가 1몰에 들어있다 되는 거거든요. 압력 1기압, 부피 22.4리터. 그렇다면 기체가 1몰에 들어있어요. 기체 상수 R을 넣고 온도 T 0도씨니까 273 켈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기체 상수 R은 273분의 22.4 기압에 리터에 몰 켈빈 이렇게 쓰고 273분의 22.4 이거 약분 대충 하니까 0.082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화학에서 얘기합니다. 2.73이에요? 273 273은 22.4 되겠습니까? R 곱하기 273이에요. R 곱하기라니 그 밑에 파란색에 273 켈빈 R은 273이에요. 아니 NRT에서 N은 1몰 넣고 R 넣고 T 넣고 하니까 R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가 이 두 개가 분모로 내려가 보면 기체 상수 R이 나온다고요. 됐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물리에서 PV 이꼴 NRT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네요. 물리 압력은 1기압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용어고요. 1기압 우리가 물리에서 1013 헥토파스칼 할 수 있죠. 1013 헥토파스칼인데 헥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10의 2성 100배 뜻하는 겁니다. 파스칼이요?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썼습니다. 부피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네요. 기체 부피는 20.4리터에 찼습니까? 그지? 근데 이거를 20.4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고치고 싶습니다. 세제곱미터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에 해당하니까요. 1몰의 기체상수 R 그리고 273 켈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요 숫자를 0.08이 요런 기압 미터 퍼 몰 켈빈이었는데 물리에서는 기체상수 R을 요거 다 넘기면 8.31. 자 그리고요 미터 제곱에 미터 3승이지 않습니까? 그지? 미터 제곱에 미터 3승 지우면 미터만 남습니다. 뉴턴 미터 뭐예요? 힘과 이동 거리니까 예, 일로서 줄 퍼 몰 켈빈 쓰고 있습니다. 아, 훨씬 더 화학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체상수 R은 물리에서 얘기하는 8.31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연역학 얘기하는 과정 그리고 기체법칙 하는 과정에서 기체분자 운동론이 나옵니다. 기체분자 운동론은 기체분자는 분자 간에 인력 반발력 그런 것들 전혀 없고 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하며 기체의 운동 에너지 엄밀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관심 가져요. 절대 온도가 높으면 기체분자 운동 에너지가 많거든요.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온도에 비례합니다를 그럼 얼마나입니까라고 한다면 2분 3 K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K가 뭡니까 하면 볼츠만상처럼 읽는데요. 기체상수 R을 N0 아보가 숫자 6 곱하기 10의 233 6.52 곱하기 10의 233으로 나눠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기체분자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체분자 1몰계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시그마 총합은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으면 되는 거죠. 네, 2분의 3 RT를 쓸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N몰계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내면 2분의 3 nR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N 분자의 개수와 온도에 비례하는 내부 에너지를 가져요라고 하는 게 물리원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와 분자의 온도에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연력학 하면 물리원에서 연력학 U 내부 에너지는 그냥 분자의 개수와 온도에 비례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된다면 2분의 3 nRT 이렇게 쓰겠다고요. 맞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걸 우리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팬 현상 공부하면서 단열 팽창했을 때 기체 온도가 내려가라고 했던 것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면서 자기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거든 그게 온도가 내려갔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기 그 노란색이 LI예요. 맨 밑에. 어디요? 네. 누구요? 네. U요. 아, 내부 에너지 U. D 줄 알았어. 우리가 입시 물리 쪽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한테 모의고사를 풀린다 했는데 그 모의고사에 보면 연력학 문제가 대략 모의고사 2회당 하나 정도의 비율로 나와요. 연력학관에서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꽤 자소서의 이슈로 많이 삼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력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압력이. 예, 기초분자가 용기벽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용기벽을 밀어내는 그걸 우리는 압력이라는 힘을 쓸 수 있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을 눌러주는 힘으로 표현되죠. 아까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압력의 단위였잖아요. 제곱미터라는 면적에 얼마의 힘으로 뉴턴으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단위를 쓴다고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은 1013 헥토파스칼, 헥토 10의 2승배 뜻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인가 뭐 그런데 보면 축구를 할 때 헥토파스칼 킥 하는데 헥토파스칼 해봐야 1헥토파스칼 해봐야 1000분의 1기압밖에 안 됩니다. 형편없는 압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런 실린더에 기체가 V만한 부피를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단면적 A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용기벽을 눌러주는 단위 면적을 눌러주는 압력을 P라고 해볼게요. 확인됐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그저께 지난주 팬 영상하면서 한번 더 소개가 됐는데요. 요 기체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열을 받든지 내가 직접 당겼든지 해서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다고 할게요. 부피의 증가량이 있다고 할게요. 확인됐습니까? 부피 증가량은 면적 곱하기 이동하는 거리 D, 실린더가 이동하는 거리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부피의 변화량으로 할게요. 부피의 변화. 즉 처음의 부피가 아니라 부피가 증가 또는 감소할 때 부피의 변화량을 표현해 볼게요. 이해됐습니까? 부피의 변화량, 그럼 압력이 면적단 힘으로 나타내고 부피의 변화는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AA 날리면 FD가 되네요. 힘과 이동한 거리가 되네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예, 워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단위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압력과 부피, 파스칼이라는 압력에 대해서 부피 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곱했더니 세제곱미터와 미터 제곱 날리고 미터 하나 있고 뉴턴인데요. 미터 뉴턴이면 뭐라 쓴다고? 줄이라 쓴다고요. 워크 일의 단위로서 줄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체가 부피가 팽창 증가했다는 것은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가 되겠고요.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신 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제일 강조했던 단어는 아무래도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개하면서 이게 제일 귀찮고 제일 어렵고 제일 수능을 친다면 제일 킬러 문제라고 했었죠. 역학 파트에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도 그러하겠고 또 언젠가 이러하고 유체역학도 소개할 일이 있을 텐데요. 결국엔 연력학 제1법칙도 또는 베르누이 유체 방정식도 결국엔 에너지 보존 법칙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일과 에너지의 그런 관계예요.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생명과학적으로 얘기입니다. 생명과학적으로 얘기입니다. 내가 3000칼로리 먹었어. 그리고 3000칼로리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내 체중은 변화가 없겠죠. 5000칼로리 먹었어요. 그리고 2000칼로리만 일을 했대요. 숫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5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나 3000칼로리에 해당하는 만큼 살이 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나 먹은 것도 없어. 근데 3000칼로리만큼 일을 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 살 빠져요. 3000만큼 살이
빠지겠죠. 사람은요 똥 싸는 기계예요. 먹은 것만큼 일을 하게 되면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겠고 먹은 것보다 덜 일하면 살이 찔 것이겠고 반대로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살 빠져요. 아주 단순해요. 그죠?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뭐 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강박증이 좀 있긴 한데 그지? 아니야? 우리는 이 기체 법칙에 대한 것을 연력학 법칙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법칙이 아까 뭐라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 상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번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더니 부피가 줄어드네요. 압력을 낮추더니 부피가 늘어나잖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확인됐습니까? 기체의 부피가 팽창한 게 우리가 설명한 게 용이할까요? 기체 부피가 줄어드는 압축되는 게 설명하는 게 용이할까요? 그렇죠? 팽창한 게 아무래도 용이하죠. 우리가 기체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등온 팽창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온 팽창.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서는 PV equal NR T에서 아이씨 PV가 이렇게 위쪽에 썼어야 되는데 오일 등온 상태에서 팽창을 시켜봤습니다. 온도가 일정화됐잖아. 기체 양은 바뀔까? 없죠. 그렇다면 팽창됐으니까 부피가 증가했어요. 압력이 어때? 감소했지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일러 법칙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X축, 압력축, Y축, 부피축 해놨어요. 어디 있나? 왜 화학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화학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까?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켜서 부피가 달라지는 압력이 조작된 일이고, 즉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 실인데 추를 더 얹어 놔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어 하는 이런 얘기죠. 압력이 조작된 일이고 부피의 변화는 이거는 정속적인 변이에요. 물론 온도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통제 변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요, 물리에서는 X축을 부피축을 주고요, Y축을 압력축을 줘요. 그 물리에서는 부피를 조작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물리에도 압력을 조작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피가 압력을 낮췄더니 부피가 늘어났네요 라는 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T, 등온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이런 그림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면 아까 압력과 부피의 곱이 뭐였다고요? 워크 1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넣어준 열 에너지로 인해서 3천 먹은 열 에너지로 인해서 3천만큼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살찔 게 없잖아 하는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역학체 1법칙은 기체에 열 에너지를 넣었어. 내가 기체 입장이라면 열 에너지를 먹었어. 음식 먹었어. 그때 내가 살찔 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내가 한 일,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말씀 이해됐어? 그렇다면 온도가 일정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잖아요. 즉 내가 Q, 에너지를 먹은 만큼 모두 일하다 보니까 살찔 거 없거든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X축, 부피, Y축, 압력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일어났을 때 요 밑에 있는 요 면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내가 해준 일이 되는 거예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 면적을 구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뉴턴이에요. 이게 적분이에요. 인테그랄 압력과 이 압력이 부피에 관한 압력이에요.
펑션 fx 되는 거예요. 그래서 dv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걸로 보면 워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공면의 면적을 내는 게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면의 면적이 얼마냐고 정량화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량화된 질문을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 3,000 넣어줬거든. 기체가 한 일이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3,000줄을 열에 넣어줬어. 기체는 내부의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3,000줄만큼 일을 했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 이 형식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 면적을 구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적분을 제대로 배울 리가 없는데 x축에 대한 적분이 월등히 쉬워요. y축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변환시키는 것보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물리에서는 x축을 부피축으로 줍니까? 적분 면적을 구하기가 좀 더 용이해서요. 이렇게 되겠다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그럼 Q는 양의 값은 무엇입니까? 하면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Q가 마이너스면 기체가 방출한 열 에너지 값이 된다고요. 이해됐어? 네. 그렇다면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 델타 U 자체가 2분의 3 n RT 하고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분자의 개수가 많아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델타 U가 양이라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상승한 것을,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체 온도가 하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워크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음의 값을 가지는 것, 기체가 양을 됐다는 것은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 한 거고, 음의 값을 가지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 이것은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 기체가 일을 했다. 네.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한 것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그렇지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샤를 법칙 얘기하죠. 샤를 법칙은 압력 일자가 됐습니다. 등압 상태에서 팽창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분자 개수 바뀔 거 없죠. 압력 일자가 됩니다. 팽창했으니까 부피가 올라갔어요. 부피가 올라갔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간 게지. 네.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서 등압 상태에서 팽창을 하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좀 전에 이 라인이 T라는 온도였다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놈을 얘기합니다. 이래서요? 이렇게 가는 놈이 2번 샤르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다면 온도가 더 올라갔잖아. 이건 T 더 고온이에요 라고 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것도 있고 기체 부피가 팽창한 것도 있네요. 자, 이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시험을 직접 계산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직사각형 면적은 직접 구하라고 면적 나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기체가 열에너지를 처음 먹었더니
온도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기체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외부로 일을 한 것도 있지요 하겠다고요. 이 두 개 합친 만큼 되는 겁니다. 아까 5천 먹었더니 2천만큼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3천만큼 살찌죠 했습니다. 이 비율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해됐어? W 우리가 PV 이꼴 nRT에서 압력 부피 곱이 워크 1이 했잖아. 그렇다면 델타 U 내부 엔진은 2분의 3 nRT. 그래서 이게 3대 2가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 3대 2에 대한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에 대해서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투에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물리투에더라도 안 나와요. 에이, 재수없어, 그치? 예, 과거와 선택해보세요. 과거에서 아마 2학년에 연력학을 해주거나 1학년에서 해주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장경 진상 기준으로는 1학기 때는 물리에서 2학기 때는 화학에서 1학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샵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얘는 등적 상태, 저건 부피를 얘기합니다. 즉 실린더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할게요. 화학에서는 주로 강철 용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을 해볼까 합니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자 계속 바뀔 거 없고 부피가 일정하잖아. 가열했다니까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압력도 올라가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해준 일은 없네요. 결국엔 3천 먹어놓고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3천 그대로 살찌죠. 라고 하는 내용이군요. 이해됐어? 네. 이게 등적 가열.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빨간 라인으로 움직인 거, 흰색 라인으로 움직인 거, 그리고 노란색 라인으로 움직인 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이니셜 상태에서 등온의 팽창, 등압의 팽창, 등적 가열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내용을 소개해놓네요. 자, 네 번째. 열 출입이 차단된데 단열 상태에서 팽창을 해보자고요. 먹은 거 없대 합니다. 먹은 거 없대. 팽창했으니까 뭔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살 빠져 해야 되겠죠. 살 빠진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죠. 기체가 해준 일만큼 자기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거든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것은 온도가 내려갔거든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T 저 온 라인 하나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출발 계기로 등온 라인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는 이렇게 관계. 이해됐습니까? 파란색 쓴 거 단열 팽창 이해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부피의 변화량이 동일하다 했을 때 델타 V가 똑같다고 했을 때 델타 V가 똑같으면 해준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죠. 뭐가 많다? 등압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등온이네요. 등적의 일이 제일 적은데요.
등압의 일이 워크 2로서 제일 컸겠네요. 등온의 워크 1이 그나마 흰색 워크 1이 그나마 중간 차지하고 단열의 워크 3는 좀 더 작았겠군요 하겠습니다. 색깔에 따른 면적이 이해되겠습니까? 색깔 잘 쓰라 하는 이유 이해되겠어요? 네. 쌤 그러면 등적은요? 예, 등적은 부피가 변함이 없으니까 1이 해주고 나가리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없죠 하겠고요.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거 파란색 단열 펜치죠. 예. 색깔별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기관이란 게 무엇입니까? 열기관은 고온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워크 일을 하고 저온으로 일부 열이 방출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고온에서 Q1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고 폐열이 저온으로 빠져나갑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다 했습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내부의 이제 변화량과 그 기체가 해준 일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열역학 제2법칙은 뭔데요? Q2로 빠져나가는 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라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워크의 크기는 Q1과 Q2만큼의 차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열기관의 효율은 하겠습니다. 당연히 Q1 흡수한 열 에너지에 비해 얼마의 일을 했습니까? 되는 거예요. W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나면 1-Q1분의 Q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열기화 효율은 반드시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Q2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Q2가 제로가 되면 열기화 효율이 100%가 되겠는데요. 그런 열기화 만들 수가 없거든 하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확인됐나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칼로리 계산입니다. 칼로리 계산은 A에서 B까지 등온 팽창합니다. 등온 팽창이요?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를 볼 때 기체가 외부로 이만큼의 일을 했죠. 근데 등온이니까 내부의 변화는 없어요. Q1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했겠군요.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B에서
C로 단열 팽창했습니다. 단열 팽창했으니까 열 먹은 건 없습니다. 팽창하면서 이만큼의 면적만큼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내부의진 감소했죠 하겠습니다. C에서 D로 등온의 압축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 일을 받은 겁니다. 온도의 변화는 없답니다. 그래서 외부로 열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했습니다. 이후에 B에서 A로 다시 단열 압축됩니다. 열출이 없습니다. 압축됐다 온도가 올라갔잖아. 내부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만큼 기체가 일을 받았죠 하겠습니다. 카르기어는 참고로 만들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열기가 되겠는데요. Q1만큼의 에너지를 먹었더니 워크 일을 하면서 외부로 Q2만큼을 방출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흡수한 에너지가 바로 요놈이네요. 이게 Q1이에요. 방출한 에너지 Q2요? 예, 이게 Q2가 됩니다. 그래서 Q1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가 Q2 이쪽으로 방출하면서 얼마만큼 이 에너지를 일로 바꿨습니까? 하면 예, 요 면적만큼 되는 이게 워크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카르기어는 열기라는 효율이 가장 높은 맥스 최대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그러나 만들 수 없는 기관인데요. 이게 1-Q1, Q2 이렇게 썼잖아. 1-T1 온과 T2 저온 온의 T1에서 저온의 T2로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열기관이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들 수 없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면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거 하면 예 아까 이름이 좀 기억 안 났던 게 스털링 기관이라는 놈이에요. 이 스털링 기관은 부피 압력에 대해서 등온 라인 2개와 등접 라인 2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기관을 보고 있고요. 자 검색을 해보시면 스털링 기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뭐 지마켓 이런 데서 좀 장난감처럼 파는 한 3만짜리에서부터 조금 더 큰 그래서 이 스털링 기관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연 기관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글쎄요 스털링 기관으로 외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하겠네요. 정리해 보시고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풀만한 문제들 한번 더 인사 드리겠습니다.